자, 안녕하세요. 이튼학원의 수학과 부원장 유채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어머니들 사실 저희 재원생 어머니 제가 얼굴에 아는 어머니가 한 분밖에 안 계셔갖고 좀 쑥스러우면 지금 윤소리 어머님 좀 얼굴 보면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처음 보는 사람이 설명하는 거니까 좀 지금 표정 말고요. 조금 밝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희가 이번 2022년도 지금 현 중3 아이들부터 대입 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것도 1지망, 2지망, 3지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입시 제도에서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왜 우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어머니들 혹은 여기 3학년 어머니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4학년, 3학년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입시 제도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우리가 그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며 준비할 것인가를 정말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름을 네,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먹으니까 부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더라고요. 강사만 16년째 하고 있고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학원 강사가 적성에 맞아가지고 계속 눌러앉다 보니까 부원장이라는 칭호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도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아이들이랑 좀 지내고 이런 게 좋아서 학원 강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들 뵙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학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까 어머니들 마음이 여기 앉아 계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편하게 설명을 하건 아니면 뭐 상담을 하더라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처음에는 뭐 목표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대입이 바뀌면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입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뭐 이 동네에서 탑이다 이러면 장땡이겠지만 어디든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탑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거기 조금 모자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어머니들께서 일단 내 아이에 맞는 학교, 대학교 말고요, 고등학교 어디를 지원해야 될 것이며 그럼 그 고등학교 가기 전에 뭘 준비해서 가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대입이 바뀌면 전략이 바뀌고 공부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목표가 좀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목표는요. 애들의 목표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하죠, 집에서. 아니라고 하시면 윤소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학년이 초등학생이에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자녀가 중학생이나 혹은 고등학생이 있는 자녀를 이렇게 두신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왜 열심히 하냐면 엄마가 시키니까. 근데 그 시키는데 엄마가 되게 좋거든요. 인정 욕구도 있어요. 엄마가 이쁘다고. 나는 엄마가 너무 좋은데 엄마가 이거 하면 이쁘다고 해주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목적 없이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기고 또 머리도 맑아가지고요. 많은 게 막 들어가서 융합 때도 참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가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이제 따져 묻게 됩니다. 근데 그 사춘기라는 시기가 예전에는 뭐 중2병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는 5학년, 6학년들도 뭐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빠르고 느리고 어떤 친구들은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대학교 가서 온대요. 그러면 그게 또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시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어머니들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아이들이 그 목표가 자기 게 아니더라도 엄마들이 만들어준 목표라도 따라가다 보면 자기 목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목표를 세워야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목표를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목표가 높아지고 높아진다는 게 조금 너무 상업적이지만 높아지고 좀 구체화되고 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일찍 어머니들께서 같이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마음대로 조금 세워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목표가 어머니 뭐예요? 인생의 목표는 자아실현입니까?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중등도 가야 되고 고등도 가야 되지만 일단 대입이 저는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이 아이가
들어갔을 때 이제 마음이 좀 안도감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대입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입 제도부터 거꾸로 그럼 고입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지금 초등학생인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자, 일단은 현 고1까지 입시제도 제도를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요. 혹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눈에 익은 이제 얘기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랑은 이제 크게 연관은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4, 5학년들이랑은. 근데 현재 고1 애들은 일단 교과 과정은 바뀌었는데 대입 제도는 현 고2, 고3이랑 똑같은 제도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라는 제도가 요 4개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가 있는데 특기는 뭐 대부분 일부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랑 상관이 없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에서 공부 1등하는 애들 보내주는 거예요. 공부한 1등하는 애들 보내주는 건데 실제로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1등해서 교과 전형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다 잘하기 때문에. 그럼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어떻게 들어간다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약간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 전형이랑 수능입니다. 그럼 종합 전형은 뭐냐면요. 학종이죠, 학종. 여기 다 학종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여태까지 내가 무슨 뭐 기계공학과를 들어가고 자동차공학과를 들어가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꿈을 준비하고 어떤 책을 읽었고 또 내가 그걸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또 뭘 계획했으면서 이런 것들을 1년, 2년, 3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 교수님한테 나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나 니네 학과에 뽑아줘. 이렇게 준비하는 전형이거든요. 당연히 얘네도 뭐 수능 최저 점수는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학교 성적은 받쳐줘야겠지만 그래도 수능 한 방으로 가는 어떤 수능 점수만 고득점을 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학교 가는 게 유리하죠. 일반고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현 고1까지는 입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큰 틀은 바뀌진 않았지만 어쨌든 문이과 통합시 됐잖아요. 아이들이 문과, 이과 통합됐대는데 통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실제로 통합됐을까요, 어머니? 대학이 통합이 아닌데 뭐 그죠? 대학을 뭐 2년 동안 자유롭게 다니다가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학 입학에서 각자 그 학과에서 교수들이 원하는 어떤 그 과목에 대한 당연히 그 선택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간략하게 일단은 적어놓은 거에서 보시면요. 국어, 수학, 직업탐구, 공통 플러스 선택형 구조 도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똑같은 시험지로 다 치렀거든요. 아이들이 국어 시험지 다 똑같았어요. 근데 중3부터는 어떻다? 독서랑 문학은 기본으로 보고 거기다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구조로 바뀐다라는 거죠. 국어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국어 이번 뭐 불수능 뭐 이래갖고 국어 시험지 보면요. 저는 우리 학원 국어 선생님도 계신데 천재인 것 같아요. 수학도 잘해야 돼, 과학도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요. 경제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제가 뭐 수학 강사지만 국어학원은 아니지만요. 국어는 정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능 중에 제일 어려운 건 국어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국어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 살짝 넘어가고요. 수학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가역, 나역이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이과는 이 시험지, 문과는 이 시험지 딱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또 선택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수원 수투를 봐요. 수원 수투가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이 있고 수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라는 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미적분이 있고 이게 기본 교과예요. 거기다가 기하 벡터에서 벡터 공간 벡터가 빠진 기하라는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고에서 고1 애들이 요걸 배우고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고2 때 이걸 배우고 이과 애들 기준입니다. 저희 이과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고3 아이들이 요걸 배우고요. 어떤 학교는 요거를 뭐 학년, 2학년, 3학년 바꿔서 배우기도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존의 이과 애들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떤 다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학이 상하로 나눠져 갖고 문제집이 나오죠. 수학이라고 하는데 수학 상이 있고 하가 있어요. 문제집 보면. 그럼 결국 권수는 몇 권이 되는 거예요? 7권이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여기다가 뭐 다른 고급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일단은 7권을 애들이 이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소화를 하는데 수원 수투를 똑같이 본답니다. 문이과 상관없이. 거기다
확률 통계, 기하, 미적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그러면 어쨌든 뭐 인문 사회 계열은 이걸 선택하겠고 자연 계열이나 상경 계열은 뭐 미적분을 선택하겠고요. 공학 계열은 기하를 선택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갖고 가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 갖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정부에서 이 제도 자체는 어쨌든 니네가 좋아하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꿈을 펼쳐라. 그러면 좋게는 많은 과목을 공부 안 해서 돼서 좋겠다 하지만 내신은 어떻게 다 보잖아요. 뭐 내신을 보지 말든지. 내신은 다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학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요.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선택형이 나와 있지만 대학 입시에는 크게 제가 보기엔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자, 오히려 나는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어떤 점수에 맞추다 보니까 공대 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 안 했는데 공대에서 기하를 선택 안 하는 애를 뽑을 수가 없겠죠. 연대 그 교수님들이 그런데요. 오면 샘플인데요. 기하를 하도 못해가지고 대학교랑 숙제를 야 샘 풀어 이렇게 시킨대요. 애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현재 고1 애들은 기하가 또 수능에 안 들어가거든요. 고1만. 그럼 걔네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과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한 게 조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에서 너 이거 안 들으면 뭐다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정책이 그러니까. 하지만 가산점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요거 들으면 가산점이 있어. 그러면 애들은 과를 이미 정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빡시다. 대학 가기가 빡시다. 수학. 과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과학뿐만 아니라 과탐, 사탐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문과에서는 사탐 2개를 선택하고 이과에는 과탐 2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원 과목 하나, 투 과목 하나 다른 종목으로 선택을 해야지 입학 원서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요. 사탐이건 과탐이건 상관없이 2개 선택하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물리천문학과 교수님이 애를 뽑는데 물리2를 안 들은 애를 뽑을 수 있을까요? 쟤네들 내 수업 들어가고 이해할 수 있을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과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게 어차피 물 보듯이 뻔하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요거 넘어가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숙명여고. 뭐 이제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계신 분도 혹시 아니면 이제 부군이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 저 친구가 선생님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아이도 이렇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그건 그런데 일단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대요. 일반고에서 많이 나오는 말 있죠. 상 몰아주기. 뭐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딱 세워놓고 얘네는 영재반 이래갖고 얘네만 막 몰아주고 얘네 학종만 화려하게 꾸며주는 그런 학교들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면 사실 국어 잘하는 애가 수학 잘하고요. 수학 잘하는 애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하더라고요. 걔네들 경시 나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편 들어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잘하는 애들을 뽑게 되면 또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받게 돼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일반고의 최상위권 아이들이에요. 일반고 최상위권 아이들이 이것저것 다 잘하니까 걔네만 이제 상을 사실 받게 되는 것도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수상 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만 쓰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전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경신 다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씩만 딱 쓰는 거예요. 그럼 뭘 써야 될지 이제 고민인 거지. 그리고 다 나가야 되나 내가? 한 학기 하나만 나가야 되나? 나간다고 받을 그 보장이 없잖아요. 어차피 준비는 다 하지만 그만큼 티가 안 난다. 최상위권 아이들이.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 요거는 좀 학원 선생님 측면에서 되게 좋은데 아이고 그렇게 동아리 하신다고 학원을 고등학생이 빠져요. 그럼 진도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1개만 운영해가지고 자율동아리예요. 그냥 있는 동아리 말고 자기가 만들어서 나의 꿈을 위해서 학종을 위해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동아리는 1개만 한다고 하고요. 소논문은 기재하지 못한다. 날 어필하고 싶은 아이들은 되게 안타깝겠죠. 소논문이 기재가 안 되면 자기소개서 문항을 기존 4개에서 3개로 통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소개서 써주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자기가 직접 쓰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걸 봐주고 수정해주고 이 수정한 아이로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넌 이런 아이야.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돼 있어서 일단은 이게 패단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일단 글자 수도 5,000자에서 3,100자로 축소를 합니다. 자기소개서의 공통 매뉴얼을 제공하고요. 요거 별로인 것 같아요. 추천서 폐지. 제가 별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일반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 아이가 당연히 상위권, 최상위권을 일반고에 가더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일반고에서 경쟁하는 게 그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일반고를 간 목적 자체가 학종을 잘 받아갖고 대학을 가기 위함이에요. 자기 학교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특목고 자사고 다른 학교 최상위권 애들이랑 경쟁을 해서 이 학교에서 올려서 보내야 되는데 대학을 교사 추천서 폐지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교도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 영업합니다. 대학교 가갖고 우리 학교 애들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우리 학교 뽑아주세요. 영업하거든요. 영업력이 떨어지겠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일반고 가서 최상위권 해도 조금 메리트가 네, 어필을 해야 되는데 자 메리트가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단 진학 체제 관련인데 고입제도 개선되고 뭐 체제 개편되는 거 이번 연도 이렇게 시행된다는 그냥 그런 사실이고 학점제 관련되는 거는 요거 보세요. 2022년도에 현 6학년이 고1이 되는 시점이에요. 6학년 자녀 혹시 있으신 분 계시겠죠?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3년 동안 고교 학점제 또는 제도를 부분 도입한다고 하고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는 완전히 바뀌어서 고교는 학점제가 됩니다. 학점제는 뭘까요? 학점제. 대학교처럼 이것도 일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잖아요. 지금 고등학교가 절대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아직은 감이 안 와요. 이 제도들이 어쨌든 지금 현 초3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는 시점에서 고교 학점제가 된다고 하니까 계속 이제 설명에 열면서 어머니들이랑 이제 얘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다시 보시면요. 앞에 화면입니다. 자, 수능 평가 방법이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잖아요. 상대평가는 아이들이랑 경쟁을 해서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에서는 자, 퍼센트지로 가는 거고요. 자, 절대평가 항목엔 영어랑 한국사 지금 절대평가예요. 근데 뭐가 추가됐냐면 제2외국어. 제2외국어 아랍어 아시죠? 아랍어. 혹시 신문 보셨나요? 아랍어 애들이 제2외국어를 많이 선택해요. 가갖고 가기 전에 이게 잘 빌고 가가지고 오늘 잘 찍게 해주세요 해서 또로록 옆에 불려갖고 잘 찍으면 사실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잘 찍으면 뭐 3등급 나오고 2등급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폐단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그것도 절대평가 제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요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요. 요거예요. 수능 EBS 연계율. 자, 수능에 EBS 연계율이 70%에서 50% 축소가 된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언니? 자, 50% 축소된다는 거는 결국은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우리가 EBS 연계율이 70%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극심한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 공교육을 이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연계율이 50% 축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아지겠죠.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수능을 밀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수능을 좀 더 어렵게 출제를 하겠다. 그래서 수능이 이제 어렵게 출제되면서요. 개편 내용에 보시면요. 수능 선발 비율을 30% 이상 확대 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하는 거예요. 니네 학교 수능 30% 이상 이제 내길 바래. 권고. 자, 그래도 말 안 듣는 학교가 어디냐면 포항공대. 100% 학종이에요. 걔는 수능 안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영재고랑 이제 과학고 애들이 이제 면접을 봐서 가는 학교가 포항공대예요. 근데 걔는 일단 요번에도 저희가 이제 자료에는 안 넣었는데 난 요번에도 안 가겠어. 요번에도 나는 수능 안 뽑을 거야. 내가 알아서 너네한테 정부에 돈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애들 우리가 알아서 키우겠다. 그래서 포항공대는 그렇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95% 정도가 학종이에요.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뭐 여담이지만 기존에 과학고 영재고들이 다 가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에 이제 일반고에서 과학 순수과학이 너무 좋아서 대학 계속 전교 1등만 하던 친구 저희 이제 졸업생 중에 한 명이 갔는데 3개월 만에 봤는데 애가 살이 10kg 빠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했더니 다이어트 했나? 저는 이제 미팅 하려고 다이어트 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나중에 과학고등학교 제가 커리큘럼 보여드릴 거거든요. 왜 밥 먹을 시간이 없는지 나중에 아실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잘 공부하느라. 왜냐면 계속 전교 1등 하던 친구라 성향 자체는 순수 정말 공부파거든요. 져본 적이 없는데
영재고과학고 애들은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경쟁하려니까 힘든 거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연대 갔어야 되는데 꼬실 때 자기는 카이스트 간다고 가가지고 어쨌든 뭐 이제는 3학년이 되고 적응을 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이상 권고인데요. 서울대, 연대, 고대. 어머니들이 제일 관심 있는 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화면은 없어요. 서, 성, 한도 있습니다. 성균관대, 뭐 서강대, 한양대도 있고요. 자, 외대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었는데 사실 요거만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번에 19학년도 뽑는 비율. 자, 여기 보시면 수능 비율 30% 이상 권고잖아요. 없어요. 서울대는 학종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고대도 학종을 되게 좋아하네요. 그죠? 학종 비율이 엄청 커요. 연대만 조금 다양하게 뽑고 있고요.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가게 참 하늘에 있다는 그 스카이에서 왜 학종을 그렇게 좋아할까? 수능을 보거나 논술을 봐서 들어온 아이들은 이탈률이 심해요. 공대에 들어왔는데 얘가 의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점수 맞춰서 온 거예요. 수능 점수 나오니까. 그럼 들어가고 교수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학기 한 학기 지나니까 쑥 빠지는 거예요. 반수한다고 빠지고 1년 지나니까 또 빠지고 새로운 신입생이 챙겨지고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낭비죠. 그래서 학종 있는 애들은 뽑을 때 교수님이 뭘 보고 뽑냐 이렇게 하면 얘가 전공 적합성을 보고 뽑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소개서 다 써요. 나는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왔고 이런 독서를 했고 이런 활동을 했고 나 여기 뽑아주면 너네 진짜 후회할걸?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해갖고 오는 그런 친구들을 뽑지. 성적도 우수한데 수능 점수만 딱 된다고 들어오는 친구들을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서성화는 이미 30%를 채워놨습니다. 30% 이상을 뽑고 있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처음부터 성대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 처음부터 성대가 목적이고 우리 집 근처에 시립대인데 되게 넓은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나 이 학교 가고 싶대요. 안 돼. 운동장에서 막 뛰어나오는데 엄마 여기 진짜 넓어요. 서울여대 많이 데려가다가 시립대 한번 데려갔는데 넓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들들이 1학년 때 안 돼. 속으로 놀아 그랬는데 안 된다고 속으로 외치고 있자. 사실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었지만 바뀌겠죠, 비율은. 하지만 얘네들은 학종을 좋아하고 성실한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걸 다시 한 번씩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올라가서요. 그래서 일단 수능 선발 비율 30% 확대 권고에서는 학교에 따라서 지키는 학교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목당 어떤 선택했을 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고 이런 것도 어떤 전략이지만 어떤 학교가 몇 %로 어디를 뽑는지도 계속 이제 주시하셔야죠. 사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대요. 참. 자, 대입이 고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봐주실 게 이것도 빨간색 좀 표시해 놓을 걸. 자, 일반고의 특목고 자사고인데요. 이게 지금 제목이 사실 빠졌어요. 죄송해요. 2017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 아이들 주요 10개 대학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전형을 어떻게 왔는지 지금 해놓은 건데 좀 눈여겨보실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일반고 같은 경우는 쭉 보다 보니까 뭐 비슷해요. 비율이. 수능 비율 31%, 학생부 31, 학생부 교과 21, 뭐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데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다른 특목고나 자사고, 특목고는 외고, 뭐 과학고 이런 거고요. 자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형 사립고입니다. 근데 이게 전국 단위 자사고랑요, 그냥 자사고랑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어디가 유일하다? 자, 일반고가 유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다? 지방에서 한두 명 공부 잘하는 친구들 와서 추천해갖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종합이에요. 종합.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일반고도 괜찮고요. 특목고도 괜찮아요. 특목고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수능 비율 보시면요. 어느 학교가 지금 제일 강세인가요? 자사고죠. 자사고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47%가 수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어떻게 시키길래 쟤는 수능을 이렇게 잘 보는 거야 라고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기 수업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일단은 최상위, 과학고등학교에서 최상위라는 학교, 뭐 세종과고 가면 좋죠. 어머니. 서울 안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니까 2018년도 고1 애들 지금 커리큘럼이거든요.
고1 애들이 1학년 때는 이렇게, 2학년 때는 이렇게, 3학년 때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캡처를 해온 건데 빨간색으로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학 상하라고 하는 요 과정을 일반 고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끝내요. 고2 때는 1학기 때 1, 2학기 때 2, 확률과 통계는 쪼개서 이제 한 3, 4번에 쪼개서 시험을 보거든요. 같이 가는 거죠. 두 과목씩 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수학이라고 상하라고 하는 걸 1학기 때 다 끝내죠. 수 1, 2는 언제 끝내요? 그쵸? 2년치를 일반고에서 보낼 2년치를 얘는 1학년 때 다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고3 때 공부해야 될 거를 얘는 2학년 때 끝내고 3학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고니까 조기 입학 비율은 좀 줄었긴 해도 조기 입학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조기 입학 비율이 되게 많았어요. 과학고는. 영재고는 3년 채워서 보내는데 과학고는 2년 하고 조기 입학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10%대로 이렇게 좀 줄었어요. 조기 입학을 별로 이렇게 반기진 않아요. 대학에서. 어쨌든 그래도 3학년 때 조기 입학을 하거나 수능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3학년 때 누구랑 싸우게 되냐. 자기 학교 선배들이랑 싸우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2학년이 3학년이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2학년인데 입학 대입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자기 학교 선배들 1년 조기 입학 못한 애들이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보더라도 어때요, 언니? 수학, 수원, 수투를 1학년 때 끝내버리니까 내신 공부도 빡시겠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다 심화까지 돌리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보니까 과학을 좀 중점적으로 놨는데요. 통합과학이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학이고요.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하는데 과학고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실험 같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여기 보면 화학원,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렇게 배우는데요. 1학년 때 보니까 물리 1 없는데 물리 2가 있어요. 지구과학 1 없는데 지구과학 2가 있습니다. 1은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배워서 와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학원에서도 영재고원 과학을 준비하는 과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2 과목 다 끝내고 수학은 기하 벡터까지 다 안 하잖아요. K모 공부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조금 하고 K모 하다 가잖아요. 잠시만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대학 물리학, 일반 물리학, 뭐 화학까지 다 끝내고 가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씨 입학하면 돼 이게 아니라 입학한 다음에 애들이 살아남으려면 또 이걸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상상고등학교 이제 자사고 대표로 해놨습니다. 뭐 하나고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2학년이요. 아까 거랑 좀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2학년이 현 2학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옛날 교육과정이 써 있는데 2018년도 고1 아이들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학 아까 이제 일반고에서 1학년 내내 배우던 거 1학기 때 끝내고요. 거기 2학년 때 배우던 2학년 1학기 과정인 수학 1을 2학기 때 끝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자사고나 특목고는요. 모든 과정들이 고2 때 다 끝나게 돼요. 조기 졸업은 없지만 3학년 때 뭘 해요? 수능 공부를 하죠. 특히 상상고는 뭘로 유명해요? 정시로 유명한 학교니까 수능 공부만 엄청 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랑 싸운다? 워낙 수능 공부도 뛰어나고 교과 공부도 뛰어나니까 재수생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제일 이제 수능 확대가 되면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재수생 비율이 커지는 거거든요. 득달같이 달려 아싸 좋다 막 이러고 저희도 어저께 요번에 재수생들 왔었어요. 근데 의대 그 친구는 아니지. 아니야 근데 의대 걔는 재수생 아니잖아. 어쨌든 뭐 의대 간 친구도 또 재수를 했대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수능 성적 얘기하는데 이번 수능 잘 봤다고 되게 신나 있더라고요. 뭐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만큼 재수생들이 이제 수능 확대가 되면 눈에 불을 켜고 꼭 하겠죠. 그러면 또 대학교에서는 학종이 좋은데 나는 왜 얘네들 분명히 N수할 거 뻔하거든요.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아이의 어떤 미래를 결정을 할 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멀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4학년이지만 근데 금방 옵니다. 어저께 재수했다고 온 친구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들인데 금방금방 아이들이 크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대학을 가려면 일단은 윤곽이 제가 무슨 자사고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자사고 특목고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아이를 보면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들 둘이라서
소원은 기숙사가 있는 자사고에 둘이 같이 동시에 보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얼굴 보고 살거나 한 달에 한 번 보면 참 좋은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제 대학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 바뀌시고 그러면 고입이 중요하다는 걸 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지표, 이거 되게 조금 진지하지만 재밌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아이 성향에 따라서 얘를 어느 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 것인가가 조금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멘탈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멘탈 약한 친구들은 특목고 갔는데 나도 공부 좀 잘했다고 기를 쓰고 공부해서 갔는데 천재를 못 이겨요. 저희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맨날 노는데 수능 성적 잘 나온 천재들이 중간중간에 친구들이 막 있었거든요. 천재를 못 이겨요. 그럼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쟤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 마음이 속상하지만 애는 더 충격이거든요. 멘탈이 좀 약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뭐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일반고가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참여에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목표의식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일반고는 어쨌든 교과 과정에 좀 치우쳐져 있긴 한데, 특목고는 아무래도 활동이 많거든요. 수업 외적으로 활동이 많고 아이들 학종 좀 풍부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특목고에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나. 그 다음에 성적이 상위권이다 최상위권이다, 여기에서 이제 좀 의문이, 제 친구가 야 이거 무슨 차이가 있냐, 친구랑 한번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친구도 이제 궁금하다 하니까. 근데 최상위권이랑 상위권이랑 한 끗 차이예요. 성적은 무조건 잘 나와요, 애들이. 독서 좋아서 배경 지식이 되게 많죠, 애들. 그리고 공부 잘하니까 뭐 성격도 대부분 뭐 좋다고, 요즘 애들은 이쁘고 공부 잘하고 성격 좋다고 하는데, 그건 둘째치고 최상위권 애들은 끈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지그시 눌러서 하는 그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가요. 무서울 만큼.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중에 대진여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동생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 친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는데 수학이 막 뛰어난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교 1학기 때 2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하나고를 떨어졌는데, 그 친구가 첫 시험에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직전 대비라는 거 있어요. 수학 보기 전날 와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12시였나? 그래서 쭉 앉아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도 안 해요. 여태까지 자기가 풀어본 모든 문제를 복기하는 거예요. 쌓아놓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걔가 이렇게 고개를 든 게 밤 10시였어요. 중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먹지는 않고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거, 뭐 이제 애들 요즘 먹는 거 있잖아요, 옆에. 뭐예요? 동글동글한 거 들어간 거. 아, 네, 버블티. 그거 이제 한 잔 이렇게 먹으면서 당 충전을 하면서 있더니 10시 딱 고개를 들더니 선생님 저 이제 끝났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도 이 정도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꾸준히 하는 친구가 진짜 없거든요. 얘는 수학적으로 타고난 게 뛰어난 친구가 아니라 노력하고 멘탈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얘는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어머니들 이제 애들 말을 잘 안 들어갖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좀 이제 약간 이렇게 되셔야 돼요. 너무 싸우고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많이 튕겨 나가요. 엄마가 조금 이게 있어야 돼요. 뚝심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내가 둘레 테두리에 애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놀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 어머니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랑 얘기해보면. 그래서 저도 엄마지만 그 어머니한테 좀 많은 걸 좀 배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멘탈이 강하려면 엄마가 또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건, 억센 거 말고요.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성적 상위권, 최상위권이다. 근데 최상위권 애들은 어디 가도 잘해요. 상위권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일단은 머리가 좋아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일반고 갔을 때 최상위권 하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전교 10등 언저리면요, 1등급 간단하거든요. 그죠? 어떤 과목은 잘하고 어떤 과목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오히려 특목이나 자사고로 가가지고 수능을 준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능 준비한다는 건 아니에요. 내신 하다 보면 수능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더 다양한 기회가 있는 학교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자기 특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과학고에 가서 뭐 실험이나 뭐 순수과학이 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무 고맙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묻는 게, 아휴, 어머니들이랑 마음이 같아요. 저는 3학년, 4학년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입 바뀌는 거 말씀드렸지만 4학년이 거의 마지노선이고 3학년부터 고교 확정돼서 새로운 또 어떤 입시도 발표된대요. 저는 끝과 처음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딱 어떻게 둘이 연년생이라서.
그게 항상 걱정이 되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전에는 사실 입시제도에 별로 크게 관여해갖고 이렇게 나서진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갈 어떤 대학 또 학원 부원장인데 주위 친구 엄마들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수학 선생인데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애들한테 어디 가서 다닐 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애들이 꼭 얘기해요. 막 70점, 80점 받고 창피합니다. 엄마 이번에 70점 받았다고 둘째가 어떡하냐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게 70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70점도 받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위권, 최상위권이다. 요거에서 최상위권은 어디 가도 잘하는데 상위권이다. 내 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반짝여서 하는데 아니 진드거니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일반고보다는 어쨌든 자사고에 그래도 보내는 게 가다 놓고 공부시키는 게 낫다라는 거죠. 나오지 말아야 돼요. 자,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다. 근데 어머니 이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지금 기숙사 가고 싶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기숙사 왜 가려고? 엄마랑 가끔 보려고? 4학년에 있어요. 중학교 기숙사 가고 싶어하네. 국제중. 왜? 그러니까 그냥 엄마 보고 싶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 선생님 지금 장난하세요? 4학년 애들도 이미 머리가 다 커서 남자애들도 부모와의 어떤 개별적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의존적이지 않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진여고 그 친구가 예민해요, 좀. 성격은 되게 좋은데 자기 이거에 대해서는 예민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좀 관대한데. 그래서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할 거라는 자사고 특목고를 준비하면서 기숙사 생활이 걱정되는 그 고민을 한 친구는 얘가 처음이었어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 암기 과목을요. 큰 소리 내서 읽어야 된대요. 아, 그 옆에 애가 뭐 이러면 좀 예민한 거예요. 아, 그러면 너는 그게 고민이야? 네. 그것 때문에 붙을까 떨어질까 고민이 아니라 이걸 쓸까 말까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예민한 친구는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보다는 집에서 생활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도 그때 야, 좀 걱정이다 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걔는 큰 소리로 무조건 암기 과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뭐 태진여고 가서 암기 과목 큰 소리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있는데 이게 안 쓴 거 있어요, 어머니. 혹시 남자아이 아들이 저 아들 마음이잖아요. 아들 그죠? 화이팅입니다. 남고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죠? 여고 가면 밀려요. 아유, 여자애들이 얼마나 야무진지. 사실 저희도 엄마지만 사회생활 아버님이 되셔가지고 까지를 못하겠네. 저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남자들이 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같이 직장 그 있어요 좀 아버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맨날 어머님들만 오니까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멘트인데 저 아들 셋 키우는 거잖아요. 아들이 뭘 둘이야 셋이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여자애들보다 준비시키고 뭐하고 자기가 학교 공부 챙기고 이런 거 아니면 활동, 꼼꼼함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녀공학 가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하나고 같은 경우는 남녀 비율 같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 성격 차이 많이 나는 거 아시죠? 남녀 비율이 같은 이유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동일하게 지었기 때문에. 뭐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 비율을 갖게 뒀는데 이제 점차적으로는 남녀 비율 경찰대도 그렇고요. 남녀 비율을 없앤다고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남녀 비율을 없애서 성적으로 뽑겠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뽑아야 되면 성적 차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어디 보내도 다 좋은데 뭐 꼼꼼하고 뭐 이런 거 잘하면 남녀공학 보내서 남자애들이 좀 깔아주면 좋고요. 무척 한 얘기예요. 아들 맘이니까. 제가 딸만 있으면 또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좀 무섭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요 일단 4, 5학년이면 목표 이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무리예요, 언니. 학습 목표 정해야 돼요. 학습 목표라는 거는 너무 우아한 얘기고요. 어느 학교 갈지,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 꿈이 있잖아요, 애들이. 지금 꿈이 없어서 움찔하신 분 있죠. 저희 아들 둘째도 꿈이 없습니다. 사실은 요리사래요. 그래서 열심히 뭐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있는데 어쨌든 목표를 정해야 되고 습관 들이기를 해주셔야 돼요. 중학교 철들고 나면 공부하겠지. 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습관. 그 다음에 저희는 오답 노트보다는 전 프리 노트가 중요하거든요. 노트 아니어도 되는데 풀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습관 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요 어렸을 때 잡아놓으면 쭉 가는데 어렸을 때 잡지 않은 친구들은 잡기 힘들어요. 특히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자기 성격이 있어서 이게 꼼꼼하게 적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답안지인지 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건 좀 오바지만 어쨌든 풀이를 쓰고 엉덩이 붙여서 쭉 앉아있는 습관을 좀 들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원 수 좀 줄여주시고요. 주일에 가는 학원 뭐 합해서 15개 다니는 친구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있죠. 우리들. 그렇죠? 천문대도 가고 주말에 저희 주변 엄마들이 제 아이들 이름이 태균인데 태균아 우리 천문대 갈래? 천문대요? 양평이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별내에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희 학부모님들이 다 다니시더라고요. 저기 애들이 다 천문대 다니길래 아 언니 저 안 갈래요 그러고 저는 안 갔거든요. 어쨌든 천문대도 가고 모두 하는 일이 많아요. 애들이 숙제를 많이 못해요. 이제는 좀 교과 진도 나가는데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고 초등학교에서는 연산이 중요합니다. 연산. 구몬학습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도 관리만 해주실 거면 싸우지만 않으면 되니까 아이랑. 구몬 밀리지 않고 할 거면 뭐 구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연산 되게 중요하고요. 중등은 개념 심화라고 돼 있는데 연산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과정 3번, 4번씩 다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 초등학교 과정은 연산이 중요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은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몇 글자 써있는 개념들이 사실은 나와요. 개념 모르고 가라는 건 아닌데 연산 계속 틀리면 연산은 계속 따로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과정은 과정대로 빨리 조금 진행을 해주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갔을 때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건 중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솔이도 있지만 윤솔이 입학 테스트 볼 때 제 어머니한테 6학년 책이랑 중학교 1학년 책 딱 펴서 보여드렸잖아요. 문제 똑같죠. 6학년 심화 문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와 있어요. 대신 푸는 방법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방정식을 배우고 미지수를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내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는 거면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뭐 사고력 수업이 아니라면 굳이 네모를 쳐서 이거를 거꾸로 연산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중등 가서 방정식을 쓰고 식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해주셔도 괜찮다는 거죠. 4, 5학년이면 그렇게 빠르다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빠르게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과정 뛰고 4학년 때 나가신 분들이 5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거 들어가게 되는데요. 되게 빠른 거예요, 어머니. 더 빠른 애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애들을 테스트 봤을 때 아는 게 없어요. 그러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거는 아까 초등학교 거는 뭐 3권씩 한 번에 이게 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중학교 거는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백을 해갖고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심화는 심화대로 다시 한번 밟고 가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고등학교 1학년 거 딱 들어가는데 애가 하나도 모르겠죠. 중학교가 심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거 안 되면요. 당장 접으시고 중학교 2학년 심화부터 아니면 유형 심화부터 다시 좀 밟아주시면 그 6개월 반복하는 6개월이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나중에 1년, 1년 반 정도는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 보내면 진도 쭉 나가거든요. 거기다 맡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학원 강사지만 애들 가다가 백해서 다시 한번 심화식 계속 한 번씩 시켜주셔야지 애들도 이제 사실은 사람인지라 다 까먹거든요, 많이.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한 학기씩 진도가 나가는데요. 한 학기 진도 나가고 한 권이라고 하기에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교재를 대부분 사용해요. 그래서 개념 유형 사용하면서 그 전에 3개월 전에 배웠던 유형 심화를 최상위 수학 라이트로 복습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3개월을 주 2회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보통 친구들이 끝에 한 주에서 한 3타임에서 4타임 정도 빠르게는 남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단원들 있잖아요. 요거 거기 다 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언니. 그래서 그 단원들에 대한 이제 발췌해서 방정식 활용을 애들이 못하니까 방정식 활용 문제만 따로 뽑아서 그거에 대한 것만 학습시켜가지고 어쨌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년 컬이거든요. 이게 2년 컬이에요. 6학년 들어가면서 이제 5학년 겨울방학 때 얘가 시작되면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은 어느 정도는지 끝나게 되는 겁니다. 2년 정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저는 이제 학원을 평생 뭐 직장 옛날 평생 직장 개념도 이제는 없어졌지만 학원도 평생 다닌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어떤 과정을 들어갈 때 좀 꼼꼼하게 보시고 이 과정 내가 중등 과정 고1 것까지는 어떤 학원에서 어떻게 어떤 커리로 끝나겠다는 건 어머니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이게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아이 점검하시고 중간중간 점검 되게 잘하세요. 사실 이런 말씀 안 돼요. 학원 시험 보러 다니자야 돼. 여기서 한번 보고 옆에 학원 갔다 여기서 한번 보고
뭐 이것도 괜찮은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공부라는 거, 수학 공부라는 거 좀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사고력 KMO는요. 실제로 영재고를 가지 않아도 KMO를 꼭 준비하라는 건 아닌데 중등 심화까지는 꼭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요 동네 일반고를 가더라도 문제가 많이 어렵거든요. 요 동네 일반고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그 KMO 공부한 친구들은 솔직히 반반이에요. 엄마가 시켜서 한 친구들은요. 교과도 안 돼 있고 KMO도 안 돼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안 시키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 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나갔으면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각자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저랑 상담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요거 3% 올림피아드 과정은 초등학교 과정을 끝낸 친구들이라고 돼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끝낸 친구들이 사실 하면 그 전에 한 번씩 했을 거예요. 어디서. 사실 어머니들 이게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은요. 거기 4학년 과정 끝나면 할 수 있대? 그러면 4학년 과정 끝났는데 집어넣었어요. 애들은 이제 모르고 사실은 학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적인 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 끝났을 때 1학년 거 병행하면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초등학교 완전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는 아이들이 교과 주 2회랑 자 이게 선행이나 심화학습 주 1회를 이제 같이 가거나 아니면 교과만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A급을 꼭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최상위권이 목표라면. 그래야지 고등학교 갔을 때 경시대회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를 가더라도. 그래서 중등 선행은 뭐 이렇게 나가고 저희 개설 강좌는 이제 안내문 보시면 영재사고력 클래스랑 중등 선행 클래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상담을 따로 좀 오늘은 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간이랑 이렇게 따로 해주시면 전화하거나 아니면 방문해 주시면 저랑 아니에요. 저기 미녀 과학 선생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학은 저희는 이제 일단 관리 자체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 이제 카톡을 하는데 저 윤소리 어머니 제가 계속 계셔가지고 미안한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클리닉 보내거든요.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멘트 보내는데요. 제가 한 일이 많아가지고 한 열흘 한 번 보내는 것 같아요. 언니 그죠? 그래서 저희 다른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지켜가지고 학원 기업 카톡으로 개인 카톡 말고요. 어머니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또 그게 또 좋은 게 어머니들이 오늘 좀 늦어요. 이거 전화하기 귀찮잖아요. 문자 남겨놓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카톡으로 관리하고 선생님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더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고등과정까지 가능하신 선생님들. 가능하다는 거는 뭐 다 가능하겠지만 수업이 같이 들어가는 선생님들. 뭐 고2, 3은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중등 아이들 다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만 계속 했던 오래 있는 경력 선생님들도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좋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쭉 가는 거잖아요. 이게 중학교 과정 하는 건 저희는 1년 반 보고 있는데 이 1년 반만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과정 수업까지 가능하신 선생님들이랑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학원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수학적인 내용 말씀드렸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초통령이에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도 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저 수업 다 하거든요. 초등학교 애들이 박하연 선생님은 너무 재밌는데 전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 초통령 과학과 박하연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립니다. 빨리 나오세요.